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의준입니다. 요즘에는 광물 자원을 가지고 전 세계가 외교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리고 이 광물 자원의 파워를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자원 전쟁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요, 이 자원 전쟁의 핵심에서 과거는 원유나 이런 에너지원이었다면 최근의 자원 전쟁의 핵심은 히토리입니다. 여러 번 저희가 여기서 말을 했는데요. 오늘 이 히토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그 사례들을 하나하나 한번 챙겨볼까 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중국이 이 히토류를 가지고 미얀마의 그 내전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미얀마 바모 지역, 이 바모 지역이 히토류 광산 벨트라고 합니다. 어떤 히토류인지 잘 나와 있진 않은데 어떤 기사를 보면 이게 전 세계 공급량의 절반 정도가 여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이 바모란 곳이 미얀마 북부 카친주에 있거든요. 지금 이 지역은 카친 독립군과 미얀마 정부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반군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들이 만약에 광산지대인 바모를 점령하면 우리가 히토리를 구매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니들이 오히려 물러서면 우리가 무역을 지속해 줄게 라고 반군을 압박합니다. 중국이 미얀마 그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반군들을 이 히토리 구매력 가지고 하는 건데요. 반군들이 이 히토리 지역을 점령한다고 해도 중국의 도움 없이는 이 히토리를 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토리를 다른 데로 운송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전 세계 90%의 가공 공장이 중국에 있고 중국이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미얀마 북부의 소수민족 반군 카친 독립군이요. 작년 10월 주요 히토류 광산 벨트를 장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얀마 군부와 바모 지역을 두고 격렬한 전투를 지금 또 벌이고 있는데요. 이 바모 지역은 중국 국경에서 불과 100km 정도 떨어진 전략적 요충지라고 합니다. 해당 광산에서 채굴된 히토리는 중국으로 수출돼 전기차 및 풍력 터빈용 자석으로 가공된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올 5월에 카친 독립군의 바모를 점령하면 히토리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경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친 독립군이 히토리 광산 벨트를 장악했지만 그중에 바모 지역을 두고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카친 독립군이 바모를 먹을 것 같으니까 중국이 카친 독립군한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안 된다고. 니들이 여기 점령하면 우리가 여기서 나는 광물 사지 않을 거야 라고 한 겁니다. 왜냐? 중국은 히토리 가공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고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히토리 통제를 통해서 미얀마 군부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친중 정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또 중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로 또 쓰이고 있는 거죠. 카친주에서 채굴되는 디스프로슘, 터비움 등 중히토리는요, 세계 공급의 핵심이지만 카친 독립군의 생산업체와 세금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2002년 1에서 5월 미얀마산 히토리 수입량은요, 전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했고 4에서 5월은 20% 반등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불안한 정세 때문에 히토리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요. 카친 독립군은요, 바모 점령에 성공할 경우 북부 교역로에 대한 군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민심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친 독립군은 약 15,000명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속 전투를 하면서 탄탄한 전투 경험과 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대정적으로 굉장히 좀 풍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작년에도요, 군부 세력과 이 카친 독립군 간의 싸움을 중재하면서 군부에게 좀 유리한 평화협정을 유도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히토리를 가지고 카친 독립군의 군사적 확장을 저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중국의 제재 위협 속에서도요, 카친 독립군은 전투를 지속하면서 지역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미얀마 군부가 상당히 위험해졌다는 보도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가 명확히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공군력이죠. 반군이 전투기까지 가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얀마 공군은 공군 전투기를 동원해서 지금 무차별 공습을 퍼붓고 있고요. 학교, 종교시설 이런 걸 가리지 않고 폭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에너지 시설을 폭격하면서 카친 반군 입장에서는 이런 자원을 통한 수익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이 이렇게 태클을 걸고 나온다면 조금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렇게 히토리를 안 사겠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히토리 부족이 계속되고 있고요. 중국의 수요에 맞추기에도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 지정학 상황에 따라서 절충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하는데요. 이거는요, 미얀마 내전의 지역 전투가 글로벌 히토리 공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중국의 경제 외교 전략과 중첩되면서 이 미얀마 내전이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히토류는 말 그대로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히토류가 나오는 어떤 한 지역에서 정세 불안이 일어나면 그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히토류와 이 글로벌 광물 자원 경쟁이요. 전 세계 정치 지형들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총리를 바꿨습니다. 이 총리를 바꿨는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어떤 총리를 바꿔서 재정이나 이런 문제를 하고 또 그 광물 자원을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군부에게 그다음에 국방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인데요. 젤렌스키가 차기 총리에 미국과의 광물 협정을 주도한 스비리덴코를 지명했다는 겁니다. 여기도 광물 협정을 주도한 사람이 총리로 올라서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요. 14일 율리아 스비리덴코 제1부총리를 새 총리로 지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 총리인 데미스 슈메알은 국방장관으로 이동시켰다고 하는데요. 이 새로 총리가 된 스비리덴코는 39살의 젊은 여성입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이고요. 2021년부터 제1부총리로 재직하면서 경제 부문을 주도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미국과의 전략관물 협상에서 실무 협상팀을 이끌었고요. 향후 우크라이나의 경제 자립과 국방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미국 우크라이나 투자 재건기금 설립을 또 맡아서 이끌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각은요,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경제 군사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특히 광물 자원과 관련된 대외 협상에서 스비리덴코가 보여준 역할은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원 안보를 국가의 생존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협상할 때도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많은 히토류가 있다. 이걸 미국과 같이 개발하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어떤 그 펀드, 공동 펀드인데요. 그런 거를 한 사람을 총리로 앉혔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 이 전쟁하는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큰 영토와 그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서방과 미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요. 당연하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고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국토가 크고 생산력이 좋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방위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자본 유치가 절실한데요. 지금 해외 공장을 만든다고 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오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 드론이 날라오거나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걸로 끝날 텐데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광물을 파는 거잖아요. 특히 이 우크라이나의 광물은 반도체, 배터리, 무기 제조 등 모든 전략적 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 히토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준다면 서방의 또 지원이나 투자를 더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가 또 국방 분야도 진전시킬 수 있는 이런 선수단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스비리덴코는 자신의 X에 올린 글에서요. 비핵심 지출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며 기업을 보호해서 국가 자원을 방위와 재건에 집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국가행정기구는 더 이상 자원과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자신들의 보유 광물 자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국방비로 쓰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낭비하지 않게 쓰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사는요.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전쟁 수행에 그치지 않고 전쟁을 이기는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데 광물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스비리덴코 총리 지명은 경제와 안보와 자원 외교를 중심에 둔 국정 운영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미얀마 반군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자원과 히토류를 가지고 그 자원 외교를 통해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히토류 광산이 큰 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미국은 자국 히토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격 보장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는요, 히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자국 유일의 히토류 광산 기업인 MP 머티리얼즈의 최소 보장 가격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는요, 해당 계약을 통해서 킬로그램당 110달러, 약 15만 원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이 가격은 중국에서 책정되는 시장 가격보다 한 2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110달러를 쳐주는데 중국은 63달러만 쳐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계약에 따라 미국 정부는요, 실제 시장 가격과 110달러 사이에 그 차액을 보존해주기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가격이 110달러보다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초과 수익의 30%는
정부에 귀속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MP 머티리얼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죠. 지금 현재 가격 차이가 시장 가격보다 거의 2배를 쳐준다고 하고, 초과했을 때도 초과 수익의 30% 정도만 국방부에 주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준 건데요. 이번 조치는요, 이 MP 머티리얼스가 텍사스에 건설 중인 영구 자석 제조 공장을 연내 가동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조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의 낮은 가격 구조로 인해 투자 유인이 부족했던 서방 국가들의 생산 기반 확대를 유인하려고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글로벌 히토류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 미국에서 저렇게 높게 평가해 놓으니까 당연히 시장 가격도 어느 정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해 MP 머티리얼스는 중국이 낮은 가격으로 히토리를 수출하니까 6,54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 정부에서 보장해주면 MP 머티리얼스가 손실을 기록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수익성도 좋아지고 하면서 그 히토리 생산을 어떻게든 미국 내에서 지속시키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이번 가격 보장 조치는요, 단순한 세금 감면으로는 자본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로 해석됩니다. 컨설팅 회사가 미국 내 히토리 생산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가격대를요, 75달러에서 105달러로 추정했는데, 이번에 보장된 110달러는요, 그 상한선을 넘어서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래, 니들이 생산해, 우리가 사줄게, 라고 하는 식으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히토류 가격 보장 조치는요, 중국 중심의 히토리 시장 구조를 흔들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으로 풀이되는데요. 공급망 독립성과 산업 투자 확대에 중요한 어떤 이정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소비자 가격 상승 등 부작용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뭐 많이 좀 들어보셨겠지만, 또 반도체 투자하는 분들은 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중국과 미국이 서로 자신들이 강한 점을 가지고 물물 교환을 하듯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줄게 라고 하면 중국은 히토류 줄게 라고 해서 반도체 줄게 히토류 다오, 이런 식으로 서로 교환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인 H20 칩에 중국 수출을 재허용했다고 합니다.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이요, 엔비디아의 H20 칩 수출을 허용한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이거는요, 지난 6월 런던에서 진행된 미중 협정에서 합의한 히토류 자석 수출 통제 해제와 맞바꾼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H20 칩은 4번째로 좋은 칩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잠시 허용된 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금지했다가 이번에 제한적으로 수출을 재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 H200, H100 등은 여전히 수출 제한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H20이 들어간다는 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압박을 좀 낮춰줬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요, 지난 5월 제네바, 지난 6월 런던에서 열린 무역 협상에서도요, H20 칩 수출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요, 미국의 좀 전략적 판단 변화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이 저사양이지만 이런 칩을 수출해야 화웨이나 이런 업체들이 빨리 뛰어오르는 거를 막을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데이비드 섹스 AI 가상화폐 정책 총괄은요, 화웨이의 중국 시장을 넘기면 R&D에 보조금을 주는 셈이라면서 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업이 저사양 칩이라도 세계에 팔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건 제로섬 게임이라면서 미국 기업이 시장을 차지하지 않으면 화웨이가 그 자리를 가져갈 거다라고 경고하면서요, 기술이 미국 달러처럼 기축 표준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H20나 이런 거를 저사양이라도 계속 중국에 보내고, 그게 이제 시장을 그냥 먹도록 해야 이런 미국의 기술 표준이 전 세계로 퍼져갈 수 있다라고 어떤 전략적 판단을 바꿨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수출업체, 무역업체에 1:1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에 본사와 지점을 둔 업체가 있으시면 저희 댓글창에 있는 주소로 해서 신청해 주시면 언제든 저희가 찾아가서 미국 변호사와 저희 컨설턴트가 상담을 해드리고 필요한 계약서 같은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